오늘 사실은 제가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이 부분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분배기를 되게 설치할 때 대부분 분배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설비하시는 작업자분들이 꼼꼼하게 잘 해주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 부분들은 건축주분들이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꼭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분배기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가, 아까 2층집 얘기를 했는데 1층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1층에 분배기가 한 개가 있을 거고 한데, 2층집인 경우에는 분배기를 필히 1층용 분배기, 2층용 분배기 이렇게 무조건 2개를 설치하셔서 기용을 하셔야 돼요. 현장에 제가 가보면은 분배기를 1층에만 설치해서 2층으로 배관을 다 돌려서 1층 분배기로 다 시공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2층은 분배기에서 난방수가 이렇게 해서 2, 3m 정도 올라가서 2층에 바닥을 돌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만에 하나 이제 2층에 난방 배관에 에어가 생기게 되면은 난방수가, 요게 엑셀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엑셀 배관에 난방수가 꽉 차 있어야 돼요. 이제 정상적으로 꽉 차 있어야지 이제 난방도 빨리 되고, 그리고 난방수가 위쪽까지 차 있어야지 바닥이 빨리 데워지지 않겠습니까? 2층에 이렇게 난방을 했을 때 분배기가 없으면은 배관에 이렇게 물이 반이나 반도 안 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상황이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에어를 갖다가 빼고자 하면은 2층에 분배기가 있으면은 뺄 수가 있는데, 분배기가 없으면은 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1층에 분배기를 사용해서 2층까지 난방을 다 하는 경우에 처음에는 설비하신 분이 물을 가압해가지고 에어를 어느 정도 빼서 다 잘대로 해주는데, 나중에 이제 사시다 보면은 자꾸 공기란 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2층에 에어가 많이 차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1층은 난방을 해보면 난방이 잘 되는데 2층은 난방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분, 30분 정도만 난방을 해야 될 게 1시간, 2시간씩 난방을 해야지 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 가동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거죠. 난방비도 많이 손실이 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필히 1층용 분배기, 2층용 분배기 따로 이제 설치하셔서 하셔야 되고, 분배기를 설치하실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급 배관, 환수 배관 이렇게 공바 부분에 필히 이 태수구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요거의 용도는 대부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어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어백이. 그러니까 2층도 마찬가지고 1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겨울 돼서 난방 돌리면서 우리 집에 난방 효율이 조금 더 잘 되도록 하고 난방도 잘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겨울철에 에어백이라는 작업을 하게 하는데, 그 에어백이란 걸 하려고 하면은 필히 요 공바 부분에 요 태수구 밸브가 있어야지 에어를 뺄 수가 있습니다. 요 밸브를 열어서. 근데 이제 어떤 현장에 가보면은 한쪽은 태수구가 있는데 한쪽은 없는 경우도 있고, 아래 위에 이제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이제 2군데 다 해놓으신 경우도 있고, 중구난방으로 해놓으세요. 없는 경우에 그 에어 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태수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 쪽 배관은 예를 들어서 분배기가 이렇게 설치돼서 특히 2층 같은 경우에는 물이 밑에서 2, 3m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물을 내보내서 바닥을 돌고 나온 물이 다시 이쪽으로 환수해서 환수 쪽 배관을 탈고 이제 아래쪽 보일러실까지 가겠죠. 한 3, 4m 이상 아래쪽으로 가게 되는데, 공급 쪽은 물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에어가 차 있더라도 물이 에어를 조금 밀어내는 기능을 해서 이쪽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환수 쪽 같은 경우에는 물이 올라오고 여기에 이제 에어가 차 있는 경우에 여기에 있는 에어가 2, 3m 이상 되는 배관을 아래쪽으로 이제 공기가 뚫고 밑으로 절대 못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공기의 비중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건 알죠. 이제 지금 이렇게 해수구 밸브가 없다고 그러면은 아래쪽 배관에 물이 요만큼 차 있고 이 위에는 다 공기가 차 있다고 생각하면은 난방수가 요만큼만 흐르게 되겠죠. 이제 이 경우에 에어를 빼줘야 되는데 태수구가 없으면은 에어를 절대 못 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환수 쪽, 공구 쪽 모두 있어야 되지만은 환수 쪽은 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2층 같은 경우에는 환수 쪽에 태수구 밸브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수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 요게 조금 불편하다 하면은 태수 밸브 말고 에어벤트라는 기품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해주냐면은 물은 안 나오고 공기가 차 있으면 자동으로 공기만 빼주는 이제 부품을 에어벤트라 그러는데, 에어벤트를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은 굳이 태수구 밸브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안 해도 얘가 이제 자동으로 에어만 빼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설비하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고장 나서 나중에 이제 누수가 생겨서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집을 짓고 나서 길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난방을 계속 하더라도 난방 배관 안에 에어가 계속 있는 게 있습니다. 난방 배관 안에 조그만 공기방울들이 5개월, 6개월 지나서도 또 모이다 보면은 조금 큰 에어 포켓이 생기면은 또 난방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에어벤트나 태수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은 이걸 열어놓으면 자기가 이제 알아서 그 배출을 해주기 때문에 좀 굉장히 편한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설비하신 분들은 고장이 생겨서 이게 누수가 생기면 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에어벤트도 위에 이제 밸브가 다 있습니다. 한 3개월에서 뭐 6개월 정도는 그 난방하시면서 겨울철 지내면서 열어두시고 이걸 사용해서 그 에어를 배출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에어가 배출됐다 그러면은 이걸 잠궈 두시면 돼요. 에어벤트에 밸브를 잠궈 두셨다가 또 내년 돼서 이 에어벤트의 밸브를 열어가지고 이제 에어가 빠진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좀 유지보수 관리하기도 좋고 효율적으로 이제 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배기 설비를 할 때는 필히 이제 이렇게 한다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꼭 이렇게 해달라고 설비하시는 분한테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안내해드리고 싶은 게, 보통 분배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은 근처에 이렇게 많은 배관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싱크대 아래쪽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겨울철에 난방을 하면은, 부엌은 난방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부엌에 가보시면은 부엌이 가장 따뜻해요. 항상 보면은 집이 추운 경우에 보면은 안방은 추운데 부엌이 따뜻하니까 부엌 앞에 앉아 있으면은 굉장히 따뜻한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보면은 안 따뜻해도 되는 곳을 계속 따뜻하게 하면서 손실이 이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관이 많이 합쳐지는 이 부분은 단열재를 이렇게 어느 정도 덮어서 열 손실이 안 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에서 이제 아파트 신축할 때 보면은 이제 그렇게들 시공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건 이제 현장 소장님들이나 시공사에서 설비하신 분한테 필히 요청하셔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무슨 얘기냐면, 바닥에 난방 배관을 깔다 보면은 난방 배관이 짧아서 길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난방 배관을 깔 때는 요평수에 배관 길이가 몇 메다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설계도나 아니면은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면 나오기 때문에, 배관이 한 번에 다 깔리도록 해야지, 이게 짧아서 중간에 뭐 연결 부속을 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물론 이제 요즘에 연결 부속이 잘 나와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피팅으로 된 부속들이 잘 나와서 오랫동안 써도 누수 없이 잘 되긴 하는데, 근데 그렇더라도 바닥에 깔리는 배관은 절대로 이제 연결 부속 없이 그냥 한 번에 다 깔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이고, 만약에 할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제 부속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금속으로 된 부속보다는 요즘에 엑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PB 부속 같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부속들이 잘 나옵니다. 오히려 이 부속들이 오래 쓰더라도 누수 같은 게 발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황동으로 된 부속들은 엑셀 파이프를 그 황동 링이 꽉 이제 물어서 누수가 안 생기게 하는데, 근데 그게 엑셀 부속이 이제 오래 지나서 약 수축이 되거나 그러면 그 사이로 이제 누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부분들은 안에 이제 고무 패킹이 들어가서 이제 꽉 물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 고무 패킹도 MBR이라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써도 수축이 안 된 소재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부품들이 나니까 만에 하나라고 하지만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우선. 근데 만에 하나 써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은 이런 부속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난방 시공하고 나서 한 가지 이제 또 하자가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처음에 난방을 겨울철에 신축하고 나서 틀었을 때 바닥에서 딱딱한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경우는 두 가지인데, 난방을 하다 보면은 할 수 없이 이게 엑셀 파이프가 팽창을 하게 되면서 방바닥에 미장한 몰탈이 할 수 없이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터지면서 그게 이제 딱딱 소리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
어느 정도 난방하고 나서 좀 소리가 나면 그 뒤로는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이 경우 말고 계속 난방할 때 난방을 시작하면은 딱딱 소리 났다가 난방을 안 하면은 또 소리가 안 나고 난방을 하면은 또 소리가 나고 이런 하자가 있어요. 굉장히 골치 아픈 하자인 거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엑셀 파이프를 바닥에 시공할 때 와이어나 플라스틱으로 된 부품으로 이렇게 바닥에 고정이 잘 되도록 긴밀하게 공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약간 떠 있게 되는데 이게 방바닥에 이제 통미장, 몰타를 칠 때 몰탈이 이 아랫부분까지 다 안 들어가고 이렇게 이 공간이 비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공단에서 가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은 내용인데 이제 사실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방바닥을 다 뜯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가 안 생기도록 그 엑셀 파이프 시공할 때는 엑셀 파이프가 바닥에 잘 붙어 있도록 고정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몰탈 시공할 때는 몰탈이 엑셀 파이프 아래쪽까지도 이제 다 잘 들어가도록 그렇게 시공해 달라고 꼭 시공사한테 요청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잘 해놓으시면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만 잘 하셔도 난방비를 꽤 많이 절감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리고 난방 효율도 좋아지고 난방 속도도 빨라지고 보일러 가동 시간도 짧아지고 보일러 가동 시간이 짧아지니까 보일러 수명도 이제 길어지겠죠. 난방 설비를 하실 때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대로 꼭 시공사에 요청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오늘은 난방 설비 관련해가지고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